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진 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죠.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행으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목은 음양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 상대적인 음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나무가 된다 나무로 본다 하더라도 간목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인데도 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굵고 튼튼하고 향천성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지 못하고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화초 같은 경우는 특히 넝쿨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자꾸 감고 올라가서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를 대체적으로 대림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산에 같은 데 가게 되면 참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경우도 휘지 않고 곧게 이렇게 좀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좀, 그런 것들이 바로 간목이라고 해서 대림목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넝쿨 식물과 같고요. 난초라든가 화초같이, 화초라든가 아니면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다라고 해서,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목은 아마도 10개의 천간이 있죠.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금을 제외하고는 아마 간목이 가장 단단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강하고 좀 보스 기질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을목도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도 용도가 있는 것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어디 있느냐,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해서, 간목은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 뭘로 쓴다?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해서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가 되겠고요. 간목을 자라나는 간목을 그냥 제목으로 쓸 수 없죠. 항상 나무를 베어다가 잘 다듬어서 기둥으로 쓰든 대들보로 쓰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간목을 다듬을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내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톱을 갖다가 나를 잘 세워야지만 간목을 간목을 좀 깔끔하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서는 안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나를 세워야지만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대림목으로서 큰 나무는 갖다가 동량의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넝쿨 식물 내지는 화초, 화목 같아서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베어다가 어떤 집을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볕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붕을 잇는 그런 용도로 쓰지만, 대들보로 쓰거나 제목으로 쓰는 것은 을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대체적으로 꽃을 아름답게 피우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따뜻한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핵심은 동량의 제목, 동량의 그 제목을 쓰는 것이 용도가 되는데, 항상 경금정화를 잘 아울러서 써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제대로 작벌해서 큰 제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제 어느 정도 6월이 지난지도 얼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일수가.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백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중간 정도의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도 들어가 있는데 6월은 추분보다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6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 서쪽에 해당이 되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은 방향으로는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은 북서쪽이 되면서 유는 정서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왕한 계절은 어디죠?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왕할 때는 인묘진월이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될 것이고요. 화가 왕한 계절은 4, 5, 미월이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술월 지금은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인묘진은 목이 왕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4, 5, 미월은 화가 왕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지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어떤 계절? 가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물론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그러한 기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숙살지기가 있다고 해서 기운이 조금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때가 되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6월 지나서 수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동물 같은 경우 곰이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겨울잠 동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수월 정도 되면 뭐 겨울 뭐 옛날 같은 김장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월동 대책을 이제 세우는 그런 시절인데 6월은 아직은 좀 빠르고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돼야 되면은 이제 금의 기운이 왕해지면서 수의 기운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매우 좀 한습해지 즉 차가워지는 날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후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금이 아마도 신월의 제왕 인간지가 되고 6월이면 금이 그러니까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반대로 목은 6월이 되면 여기가 바로 절지를 지나서 태지가 되기 때문에 목 자체가 매우 약한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봄이라든가 여름의 나무는 생목이라고 해요. 생목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나무로 보게 되고 가을이나 겨울의 나무는 특히 간목은 이거는 다자란 성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목, 생목은 적당히 물과 따뜻한 온기로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목의 뜻은 뭐예요? 다 자란 나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그냥 계속 무턱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란 간목은 작벌한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으로 간목을 베어내서 뭘로 쓴다? 제목, 좀 유식한 말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월, 6월, 수월 가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면서 반대로 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목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는 뭐예요? 베어도 부지갱이라든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화목하다가 아니라 땔감을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의 간목, 신월의 간목,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유월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약해서 신약하게 되면 작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거 하다못해 해수 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래도 좀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그래도 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6월도 마찬가지고 이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관인 정화가 있어서 왕한 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데 이때 뭐냐면
간목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간목이 상관인 정화도 감당할 수 있고 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간이 너무 약할 때 금과 화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좋지 못하고요. 반드시 6월에 간목이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정화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월의 간목은 정화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병화도 있게 되면은 이 병화로는 조후를 하는 용도로 씁니다. 선생님, 병화 하나 가지고 다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늘한 기운,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로 하는 것이 서로 같은 화이지만은 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쓰임도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의 간목은 정화, 병화를 쓰게 되는데 반드시 지지의 간목이 인목, 묘목 하다못해 해수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저 금과 화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 격국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간목인데 간목은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유금은 금 중에서도 음에 해당이 되는 금, 음금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월지에 있는 금은 관성이 된다. 관성. 근데 일간은 양이고 관성이 음이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 어떤 거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6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은 정관 격이 되는데 월 연간에 이렇게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정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의 간목은 일간 간목은 약하고 관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약 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약해서 관을 감당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대체적으로 인성을 써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로 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6월, 신월,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간목은 그 용도가 어디에 있다?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기보다는, 인성으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겁지로서, 비겁으로서 간목을 방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더 월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쓸 것이냐 비겁을 쓸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견겁지를 쓰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는데, 간목이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지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사오비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때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6월의 간목은 다자란 뭘로 본다?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수로서 다자란 나무를 다시 키우기보다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을 때는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간목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고 정제에 해당이 되지만 금이 왕할 때 금이 왕한 10월, 6월 같은 경우에는 토를 쏘지 않는다. 추불용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불용금이고 추불용토라고 해서 목은 봄에 목은 금을 쓰지 않고요, 가을에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 금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다시 보게 되면 이 토가 금을 생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축 준삼합으로 볼 수도 있겠고, 유술 준 방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준방합으로 보든 준삼합으로 보든 뭐가 왕해진다? 토금이 왕해져서 결국은
관이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는 뭐 술에 뿌리를 간신히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의 힘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이 국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약해서 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 내지는 목이 있어야 되는데 수보다는 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에 간목이 시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것 같은데 일간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 시간에 있는 간목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라리 인묘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수는 간목을 생조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목이 굉장히 약한 사주에다가 정화도 좀 약해서 이렇게 좀 썩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순행하더라도 역행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시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좀 나을 수 있는 게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는 해수는 간목이 을 생주도 해주지만 간목이 해에 뿌리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수를 본 것보다는 좀 더 낫지만 역시나 정화가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초년운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목화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운이 조금 금수운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인시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병인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왕절에 인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통근할 수 있죠. 수가 아니고 이거는 비견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인술까지 사막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화 정화가 능히 여기 인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병으로서는 조우하고 정화로서는 금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인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근데 병인시가 좋을까 정묘시가 좋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하지만 정화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또 이거 묘술이 합을 해가지고 화가 세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묘술합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화의 기세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묘시보다는 차라리 병인시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일간도 약한 중에 유축회금의 진술충 대구 재성이 다 지왕이시죠. 그러면 이 간목은 어떤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성도 감당할 수 없고요.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요. 정화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뭐랄까 구실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기사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유축 회금 아니죠. 이런 거 유축 회금에다가 그냥 화를 받다 이렇게 정도 보는데 일간 자체가 이것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화, 토, 금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 경오시 되게 되면은 오술 앞에서 정화가 살게 되고요. 경금도 투출하죠. 역시나 이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정화 경금을 모두 갖춰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극설 교집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의 간목이 정화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이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목운을 만났을 때가 가장 좋은 운세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에 나무는 수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신해서 동량지모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신유술 완전히 방합을 형성한 상태에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부득이하게 임수로서 그냥 간목을 생조하는 역할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이 뿌리가 있었을 때 정화경금을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국세가 많이 약해져 있다. 이거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개유시도 임신시와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났고 오늘 처음 또 이제 일을 하시는
하느라 좀 많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